네, 시장에서는 코스닥만 그래도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. 상승 개수는 8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올라주고 있습니다. 오늘 장 정리는 조범수 연구원 그리고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좀 살펴볼 종목들이 많은데 마감까지 고민하게 된 첫 번째 종목 SM부터 볼게요. 오늘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SM만 혼자 빠지고 있습니다. 계약 해지 통보가 3명의 아티스트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고 이 3명의 아티스트가 SM을 거의 먹여 살린 엑소의 멤버들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치명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의견 주시죠. 치명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왜요? 엑소의 파워가 예전만큼 강력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남자 아이돌에서의 거의 대장이잖아요. 좀 쉽게 이야기해서 네. 늘 있던 일입니다. 이런 악재들은요. 좀 연속적으로 이전 과거부터 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동방신기 아니면 슈퍼주니어, 소녀시대 등 항상 이 탈퇴 사건은 이어져 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. 특히 이러한 부분이 여타 엔터주에 비해서 좀 이제 주가 상승에 좀 저하 요인이 한측으로는 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연속적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전 시장에서 그 이승기 씨 사건도 한번 있었었죠. 네. 약간 좀 비슷한 결이 좀 있다 보니까 향후 대응 대책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혹은 뭐 법원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또 이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단기적인 악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다만 이제 또 2분기랑 3분기 연속적으로 또 에스파 미니 3집 그리고 3분기에는 또 신규 IP까지 이제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하반기는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JYP가 오늘 지금 11%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만약에 여타 엔터주들이 빠질 때 같이 빠진다면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미지수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악재로 지금 출현한 상황이다 보니까 접근은 하지 않되 나중에 좀 저렴한 가격대로 만일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좀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아티스트들의 문제들은 매번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잘 털고 일어날 것이다. 그런데 다른 엔터주들이 상승하는 와중에 빠진 악재이기 때문에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수 기회는 보지 말고 조금 더 두고 보자. 변영희 대표님도 그럼 X잖아요. 네. 오늘 장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시겠습니까? 저는 이 하락 영향은 오늘 하루 정도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. 하루로요? 예,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엑소의 그 단기 어떤 영향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지금 2분기부터 에스파 그리고 샤이니 등의 컴백을 좀 앞두고 있고요. 이런 이 소속 아티스트의 어떤 컴백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이 된다면 추세를 전환할 것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. 하반기에는 오히려 오프라인 공연 그리고 이제 이 투어 일정들이 좀 더 연기가 된다면 실적 관점에서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이 또 유효하지 않겠는가 판단해봤습니다. 변영희 대표님은 오히려 그보다도 이 하락의 여파가 더 짧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. 일단 두 분 모두 다 치명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X 의견 주셨고요. 이어서 두 번째 비올로 가보겠습니다. 미용 의료기기 테마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그중에서 비올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띄거든요. 이게 피부 탄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의료기기잖아요. 주가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주시죠. OX 나뉘어 주는데 요즘 이렇게 잘 가는 종목에게 X 의견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. 이미 저번 주부터 동일하게 이어왔던 평가라 좀 혹여나 문매를 맞을지언정 나는 계속 똑같이 의견을 고수하겠다라는 뜻입니까? 아무래도 좀 오늘부로 또 이제 부채한도 협상 이슈도 있었다 보니까 고가급 평단 종목들이 조금 더 부담스럽게 더욱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일단 비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실적도 좋고 지금 또 북미향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향까지 더욱이 넓혀간다 하면서 장기적인 미래에 굉장히 희망적인 미래를 보고 있는데 이런 주가가 물론 계속해서 이미 청구권이지 않습니까? 연 단위에서 이미 상당한 고가권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더 갈지 모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입니다. 네. 갈 수 있어요. 더 갈 수 있습니다.
근데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죠. 이거는. 네. 근데 또 그런 말.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만 갈 수 있습니다. 이러면 또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 땡기거든요.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? 그럼 나도 보유자가 되면 되지. 약간 이런 생각으로 참전하게 되는데 변영인 대표님은 주가 탄력이 더 붙을 것 같다라는 오를 주셨습니다. 네. 지금 이미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분석으로 인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죠. 그럼 여기서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까? 네, 상승 여력은 좀 더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좀 전망을 해봤는데 물론 1분기 호실적 이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성장성과 이제 확장성입니다. 실적 기조를 2분기 이후부터는 보다 얼마만큼 더 확장성을 좀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이 회사 북미양 매출 증가에 우리가 좀 이 판단을 좀 해본다면 2020년도 23%에 불과했던 이 매출 비중이 2022년도를 기점으로 38%까지 좀 증가했다는 점.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40% 내지 45%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은 오히려 미용 시장의 어떤 일회성 난품이 의료기기 매출 이후에 확장되는 소모품 공급 매출까지 이어진다면 실적 기조를 좀 더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주가 탄력은 더 붙을 것 같다라는 의견. 여기서 의견이 갈렸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펄어비스입니다. 임원이사들은 3만 주. 이 3만 주를 왜 샀을까? 펄어비스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기대를 건 것 아닐까 싶을 수도 있는데 두 분은 이 3만 주에 대해서 같이 기대를 걸어보시겠습니까? 의견 주시죠. OX 나뉘어졌어요. 펄어비스가 어제는 이제 6% 상승 마감했고 오늘도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하락 전환한 상태거든요. 기대감이 왜 안 커지십니까, 변영희 대표님? 우선 이 주식시장 격언이라고 해서 이 대주주가 고가에 매도하면 그 종목 가치가 꼭지다 또는 저점의 장내 매수 취득 부분은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 그런 어떤 설들이 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이 모멘텀 관점에서 펄어비스의 주가 하락 부분은 단연 실적의 악화입니다. 실적 부진 효과가 지속되어 온 점인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붉은 사막의 출시가 지속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다. 작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치가 실망감으로 좀 반영이 됐고요. 올해 1분기 이후에는 하반기에 출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개발 진행 중이다라는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붉은 사막 신작 라인업의 출시는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이전까지는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X. 빠르게 반대 의견도. 원래 게임주는 실적 안 보는 겁니다. 게임주가 실적을 안 봐요? 그럼 기대만 보는 건가요? 어차피 기대감 심리로 먼저 성공 여부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바이오 같은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붉은 사막, 검은 사막,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주목을 하지만 우리 한창 또 잊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도깨비. 도깨비. 네. 또 이제 연말 또는 내년 초쯤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연속적으로 또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게임주는 바이오처럼 묶어두시고 쌀 때 두시고 그리고 약간 물려 있으면은 언젠가는 올라갑니다. 또 이런 발언이 나오네요. 게임주는 실적 보는 거 아니다. 근데 그런 건 맞아요.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연속성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흥행을 했느냐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하반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난 더 보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어요. 그 외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또 마감에 산다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변영인 대표님이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대덕전자의 수익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. 네네. 대덕전자를 5월 4일에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 한 30%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네네. 이 반도체의 영향 속에 오른 거잖아요. 그렇죠. 일단 실적 우려감들이 선반영됐고 1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이런 우려감들을 선반영되었다. 다만 이 기대감이라는 관점에서는 2분기 이후 즉 3분기 기조까지는 실적 영향은 좀 있겠지만 3분기부터 업황 회복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. 이 점을 저가 매수 메리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바 있었고요. 오히려 하반기 주목해야 될 이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수요 증가 부분이 동사의 어떤 이 수익 제고 관점에서는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.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 영역이에요? 홀딩할까요? 저는 보유자는 홀딩 의견이 좀 맞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대덕전자 이 흐름 탔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들었고요. 그럼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. 키워드부터 볼게요.
아들의 원픽이라고 주셨고요. 여기는 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아들의 원픽은 어떤 키워드일지 종목 보시죠. PSK와 넥슨 게임즈거든요. 혹시 아들이 하는 게임이에요? 제일 좋아하는 아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. 아 진짜요? 넥슨이죠. 아, 넥슨입니다. 네. 제가 아들이 네. 없어서 모르는 건지 없으시면 아 죄송해요. 여쭤보시면 되지 않을까요? 네, 넥슨 게임즈를 지금 그럼 현 구간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요? 좀 굉장히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하고 있기는 합니다. 아마 또 이제 중국 뭐 대만향에 대한 이제 히트2 내지는 또 이제 소셜 미디어 게임인 블루 아카이브 같은 신작들을 또 연속적으로 해외 유치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흐름 내에서도 또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. 특히나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특히나 최근 이제 여러 게임사들 중에서도 넥슨 게임즈만이 또 좋은 실적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.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신작 출시가 있습니다. 원래 게임주는 신작 하나만 대박 나면 됩니다. 하나 대박 나서 주가 굉장히 비싼 게 유지했었던 크래프톤이죠. NC소프트도 네. 뭐 리니지로 갔죠. 리니지는 좀 말씀하시면 안 돼요? 네, 안 알겠습니다.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 부분 제외하고도 상속세 문제가 있었었죠. 좀 금액이 많이 컸었는데 물납을 하는 방향으로 또 안정적으로 또 처리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안정성의 부분도 좀 시장 내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다만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또 원활하게 처리를 했고 해당 관련해서 김 회장님의 또 철학을 계승하면서 전문 경영 체제를 유지한다. 우리는 바뀌는 거 없다. 네, 안정 있게 그대로 하던 대로 잘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시장에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줄 수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눌리면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목표 주가는요? 목표 주가는 31,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31,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. 손절가는 18,0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면서 PSK를 갖고 오셨는데 네. PSK가 지금 시작된다라는 거면은 최근에 그 흐름이 뭔가 반도체랑 연관되어 있나요? 그렇죠. 지금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좀 약세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지금부터 반도체 장비주에 좀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. PSK 반도체 전 공정 장비인 PR 스트립의 글로벌 제조 점유율,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전체 시장 점유율 40%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.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 최근 1분기 매출액은 11% 그리고 영업이익은 42% 좀 감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했는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매수 적기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냐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수요 재고 감소 요인에 따른 어떤 장비의 매출 지연 효과가 좀 있었다. 이 부분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2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2분기 내지 또는 3분기의 장비 매출의 어떤 2월 현상, 즉 매출은 확정이 됐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은 그런 구간에 따른 어떤 수익성 악화이기 때문에 저는 2분기까지는 영향이 있겠지만 3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. 북미 PR 스트립의 장비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3분기에 오히려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이 방향 하에서는 주가 가치가 좀 점진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. 네, 최근 수급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쭉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 그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하반기 개선 기대가 되어질 것이다, 저평가 구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PSK를 그러면은 최근에 그 반도체 못 사신 분들 배 아프잖아요. 네네. 요거를 좀 계속해서 모아 가보는 전략이 좋을까? 예,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봤고요. 네. 매수가는 19,900원에서 29,900원 구간. 목표 주가 25,000원, 이탈가는 18,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PSK 목표 주가는 25,000원, 손절가는 18,800원이고요. 현재 구간에선 2%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. 동시효과 구간 진입한 코스피 지수는 0.32% 내리면서 2,568.8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. 주 초에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살짝 쉬어가는, 뭔가 시장을 쭉 이끌어가지 못하자 방향성을 잃어버린 모습이고요.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. 0.74% 오른 863.36포인트 지나고 있고 그 안에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띄고요. 이 동시효과 구간에서 봐야 될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? 저는 오늘
하이비전 시스템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. 네. 지금 최근에 좀 연속적으로 항상 나올 때마다 전달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일정 재료줍니다. 다른 부분이 아니라 좀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좀 권해드리는 바에서 일정주를 좀 챙겨오고 있는데요. 이번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6월 5일자에 있는 WWDC 23,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 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. 해당 애플 컨퍼런스 건에서 이번에 애플에 또 여지껏 기대받아왔던 또 MR 헤드셋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해당에 대한 기대감 혹은 공개 이후에 또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해보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. 다른 내용으로는 오늘 중에 자동 비상 브레이크 설치가 또 3년 내 의무화된다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이 카메라 모듈 그리고 또 검사 자동화 사업을 또 영위하는 기업입니다. 카메라 모듈 내지 전장부업 쪽으로도 또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게 좋은 흐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이비전 시스템 이야기해 주셨고요. 변영인 대표님의 눈에 들어온 동시효과 특징주. 오늘 사실 시장에서 뭔가 눈에 띄는 대장 섹터, 대장 업종들이 좀 없었거든요. 네. 지금 오늘 의료기기 섹터가 좀 전반적인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이 꼭지다, 고가다라는 어떤 평가 논란이 좀 있지만 저는 성장성이 지금부터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전망을 해봤습니다. 지난해 글로벌 펀드인 베인캐피탈에 인수된 이후에 해외 시장 공략 가시화가 이뤄진 바 있었고요. 올해 1월 깜짝 실적을 좀 발표한 바 있었는데 1분기 실적 매출액은 10%, 영업이익은 19% 증가된 모습을 좀 보였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영업이익률입니다. 51%에 해당되는 영업이익률의 고수익 기조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.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는 있지만 오히려 고수익 기조가 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오히려 이 시장 캐파 확대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.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항상 좀 강조드렸던 의료기기 매출 부분은 일회성 공급인 기기 매출 이후에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좀 공급된다는 관점에서 거래처의 다변화가 좀 이루어진다면 소모품 매출량이 증가되고 있는 점,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클래시스 3.83% 올라주고 있고요.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비올 그리고 메디톡스, 휴메딕스, 어제 또 마감을 산다 종목이 휴메딕스였는데 미용 의료기기주들 흐름 좋습니다.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.